네, 세 번째 유형 바로 넘어갈게요. 가로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 세 개 바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샘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세 번째 유형은 좀 틀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 메뉴가 나와주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메뉴가 나와주는 구조인데 사실 전체 메뉴가 나오려면요. 이렇게 전체 메뉴가 나오려면 이렇게 짜면 안 되고 이쪽에 내비 영역을 크게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상연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세 번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사실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구조를 다시 짜고 제대로 작업해줘야 되는데 쉽게 작업하기 위해서 약간 야매를 썼습니다. 야매를 써서 이렇게 전체 메뉴가 보이는 것처럼은 작업을 해줬어요. 작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세 번째 메뉴가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기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랑 다르게 구조를 변경하시게 되면 다시 또 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짝 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이는 척만 해주기 위해서 살짝 바꿨는데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해볼 거니까 혹시나 세 번째 문제가 안 나오면 좋은데 나왔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건데 아직까지 이 세 번째 유형이 나왔던 학생들은 없었어요. 제가 물어보면 세 번째 유형은 나온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뭐 만점을 맞는 게 아니라면 그냥 70점 이상이나 합격만 할 거라면 세 번째 유형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뭐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개 문제에 돼 있으니까는 확인을 해보죠. 확인해 볼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폴더를 5번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5번에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도 원래는 CSS 이미지 폴더 다 만들어야 되지만 우선 생략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만 작업해 줄 거고요. 이쪽도 이제 이쪽에 가서 기본 샘플에 가서 우선 페이지를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갖고 와서 세팅을 작업해 줄 거고 여기에 내비게이션도 사실 똑같아요. 별 다를 건 없습니다. 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내비도 그대로 복사해 올 거예요. 네, 내비도 그대로 복사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해 오신 다음에 CSS만 살짝 다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로컬로 작업하시면 로컬에서 여시면 되고 서버에서 작업하시면 서버 주소 치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에다가 작업해서 지금이 해서 5번이니까 5번에서 작업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쪽에 전체 메뉴를 좀 표시해 줘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작업했던 거는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거 말고 기존에 했던 거에 보시게 되면 딱 요만큼만 영역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딱 위드 값을 주면 되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전체 메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드 값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은 다시 CSS부터 다시 작업할 건데요. 이쪽에 가서 여기에다가 랩이라고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하나씩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랩이랑 로고를요, 절대값을 이용해서 로고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영역을 빼줄 거예요. 왜냐면 랩이를 전체 영역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빼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요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역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상으로 색깔을 CCC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요만큼 들어가 있죠. 로고는 절대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의 영역하고는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만 여기 잡아준 거고요. 이 메뉴 부분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색깔 들어간 게 영역이 잡힌 부분이고요. 이쪽에다가 UL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UL에 LI를 쓰겠죠. 그래서 LI한테 우선은요 플로어 레프트를 주고 똑같이 25%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는 가운데 줄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똑같이 줄 겁니다. 이건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가로로 정렬이 될 거고 밑에 있는 서브 메뉴들이요 눈에 거슬리죠. 우선 밑에 있는 서브 메뉴를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위에들한테는 우선 디스플레이 논을 해줄 거고요. 디스플레이 논을 해줄 거고 얘네들은 이름을 지어놨죠. 서브 메뉴라고 해놨습니다. 서브 메뉴라고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서브 메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서브 메뉴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뉴 1번이 여기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 줘야 밑에가 전체 영역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요만큼만 설정할 수는 없고 전체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고를 위로 뺀 거고요. 이 상태에서 메뉴가 안 보이니까 얘한테 패딩 레프트를 한 40% 줘서 여기다가 UL한테 40% 줘서 이런 식으로 빼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빼준다고 해도 영역은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이쪽에다가 A 태그 이용해서 여기다가 패딩을 우선 인라인 구조니까 디스플레이 블록 주시고 패딩을 10피트 정도 주시고 그 상태에서 폰트 사이즈는 20, 컬러는 하얀색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네, 메뉴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이쪽은 이제 백그라운드 살짝을 뺄 거예요. 여기 CC 준 거 있죠. 가상으로 준 거. 그거를 빼주십니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A 태그한테만 이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 색깔이 이건가요? 이거였나? 얘한테만 A 태그한테 백그라운드 색깔을요. 여기다가 B39DDD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만큼 영역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요만큼만 영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영역은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미니어도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서브 메뉴를 이제 살짝 보여주겠습니다. 서브 메뉴를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주고 나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된 건데 요는 서브 메뉴를요 위드값을 100%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5%가 돼 있으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서브 메뉴에 있는 LI들한테 요 위에 있는 LI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얘네도 그렇게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위드값을 100%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네, 100% 줬는데 여기에 지금 패딩 값이 UL한테 40% 준 게 얘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UL한테 패딩 값이 준 게 얘한테 들어갔으니까는 이 UL한테도요 이쪽에다가 패딩을 레프트로 0이라고 줄 거예요. 0이라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이 된 거죠.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된 거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다가 빈칸이 좀 생기네요. 그죠? 빈칸이 좀 생기니까 요거는 빈칸이 생기는 거는 그냥 UL 부분에다가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 서브 메뉴에다가 채워주겠습니다. UL의 서브 메뉴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이 색깔을 채워주시게 되면 저건 티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티 나네요. 우선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우선은 이제 요쪽 UL 부분은 있죠. 이 부분에다가요 절대값을 써서 여기를 영역을 빼줘야 돼요. 지금 절대값이 안 들어있으니까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헤더의 높이 값이 요거 값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쟤네들한테 뭘 줘야 되냐면 앱솔루트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앱솔루트를 줄 겁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주시고 그 영역이 사라질 거예요. 레프트 역에 탑은 44 정도 영역을 잡아줄 거예요. 됐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이트 값을 176 정도 줘서 영역을 잡아주면 또 이 현상이 생기죠. 기준점 없어서 그렇죠. 포지션 릴레티브 주고 기준점을 주시면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럼 아까 전에 색깔 안 들어간 거 잡혔죠? 화이트 값을 주니까 이렇게 색깔이 잡혔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했는데 마우스 오버 효과가 오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마우스 오버 효과를 살짝 줍시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되는 거죠.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작업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0,4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 효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요, 아까랑 비슷한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안 보였다가 마우스 오버하면 얘네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는데 이쪽에 전체 메뉴가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구조 바꾸시면 또 헷갈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외워야 되니까 최대한 어떻게 주면은 그냥 그럴듯하게 보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다 그냥 가상 요소를 한번 줄 거예요. 그러면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줄 건데 그래서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이쪽에 서브 메뉴 있죠. 여기에다가
첫 번째 LI 자식들한테.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혹시 이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시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LI 중에 자식이 여러 개 있죠. 거기서 첫 번째 자식에 있는 UL의 서브 메뉴한테 가상 요소를 줄 거예요. 애프터 가상 요소는 저거 클리어 필수하면서 살짝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얘한테 콘텐츠를 주신 다음에 콘텐츠를 줘서 여기다가 가상으로 영역을 만들어 줄 거예요. 포지션 앱솔트 주고 레프트를 0이라고 작업해주고 탑도 0이라고 작업해주고 위드는 한 480 정도. 이 위드 값은요 전체적인 위드 값에 따라 틀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변경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색깔을 여기다가 000 줘볼게요. 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점이 얘니까 여기 있으니까 포지션 릴레이티브 안 줘도 포지션 앱솔트 주면 얘도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검은색이 생겼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좀 더 왼쪽으로 더 올릴게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지금 서브메뉴 줬으니까 왼쪽으로 줄 거니까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480 정도 이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면 여기 들어갔죠. 요 마크. 요 색깔이랑 요 색깔이랑 똑같이 맞추면 되니까요. 맞추면 되니까 여기다가 검은색 대신에 요 색깔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 메뉴처럼 딱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주는 겁니다. 서브 메뉴한테 어디냐면 얘한테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없어졌죠. 그래서 마우스 오버하면 밑에 보이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스크립트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세팅이 되시면 이쪽에다가 스크립트에 가서 또 따라 하시면 돼요. 스크립트는 복사해서 쓰지 마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비에 있는 UL에 있는 LI 여기 그 밑에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요. 꼭 가로를 써주셔야 돼요. 얘한테 마우스를 엔터 했을 때 오버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동을 시켜줘라 해서 여기다가 FVN 펑션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가로 쓰고 중가로 쓴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꼭 쓰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엔터를 쳐서 그 밑에 있는 UL 부분이니까요. 전체가 보여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보이고 싶다면은 디스를 써야 되지만 전체를 보이고 싶으면 UL의 LI에 여기에 UL 얘한테 쇼를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는 마우스 엔터의 반대는 뭘까요? 리브죠? 여기다가 리브 작업해주고 얘는 하이드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마우스 여기가 틀렸군요. 그래서 지금 틀렸죠? 틀렸는데 작동이 안 되죠? 항상 여러분들은 검사를 이용해서 에러 표시가 뜨니까요. 이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충 힌트가 나와요. 그죠? HIDW는 항심도 없습니다라고 뜨니까요.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시험장 가면 당황을 하실 거예요. 틀리면 당황하실 거니까 그때 이거를 어떻게 고쳐서 대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외우는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끝난 거예요. 첫 번째 거 요렇게 그쵸? 두 번째 거 요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가로 유형은 무조건 요 세 개 안에서 나오니까요. 요것만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유형 작업할 건데요. 세로 유형은 또 두 가지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세로 유형도 크게 외울 건 없어요. 가로 유형은 똑같기 때문에 외울 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